중국 요리 길라잡이 배나온 김하민족입니다. 요즘 그 중국 요리 중국 식당 가서 중국 요리 메뉴를 어떻게 시킬지 질문이 좀 올라와서 겸사겸사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제 신화망 저기 중국 신화사에서 만든 중국 미식지도 중에 일부입니다. 하나. 그 중에서 이제 중국 대표 음식이라고 뽑아놓은 게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북경 카오야, 뭐 세계 3대 요리라고 하는데 제가 다 먹어보진 않아서 북경 카오야라고 많이 팔죠. 뭐 워낙 유명한 요리라 중국 전역에 가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카오야. 오리를 뜨거운 기름, 그러니까 저기 양념 같은 걸 바른 후에 뜨거운 기름을 끼얹어서 훈제해서 키워드는 이제 껍질하고 껍질 사이에 있는 지방과 살짝 붙은 고기, 요 세 가지의 조합을 즐기는 건데, 문제는 이 기름이 식으면 맛이 되게 구덕구덕해집니다. 그래서 식기 전에 드셔야 되는데, 좀 센스 있는 집에서는 좀 뭐랄까 알코올 같은 걸로 데펴가지고 온도가 안 떨어지게 하는데, 어떤 데는 그냥 내와서 식으면 맛이 아주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뭐 공업용 고무나 저기 세라믹 이런 걸 먹는 듯한 기분이랄까요? 물론 제가 세라믹을 먹어본 건 아니지만 하여간 이 카오야 중국 간판 요리죠. 거의 뭐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북경 카오야입니다. 한번 드셔보시고요. 뭐 반마리씩도 파니까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진에 있는 구블리 빠우즈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구블리라고 하는 빠우즈 회사죠. 가게 이름입니다. 뭐 체인점도 많아서 역시 중국에서도 요즘 지역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빠우즈는 이제 소 안에 소가 있는 만두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두라고 그냥 총칭하는데, 중국에서 만두는 소 없는 그냥 맨빵입니다. 맨만두. 이거는 이제 소가 들어가 있는데 제법 먹을만 합니다. 역시 전국구에 속해서 지역에 내려가셔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거 좀 지적재산권 때문에 이름을 좀 이상하게 바꿔서 만드는 짝퉁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 가시면 생젠뽀라고 역시 이 빠우즈와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교자 차이점은, 교자는 이제 만두피가 발효가 안 되는 거고, 빠우즈는 발효가 돼서 부푸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감이 조금 부드럽죠. 교자는 조금 매끄럽다고 해야 되나요? 미끈하다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기름에 살짝 굽는데, 이 밑에 구운 거랑 요 찐만두랑의 그 차이, 그 맛의 두 가지 맛을 한꺼번에 즐기는 맛인데, 문제는 이제 기름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상당히 느끼해집니다. 역시 기름기 없이 좀 담백하게 하는 데 가서 드시면 제법 먹을만 합니다. 이제 내용물은 이제 따로 종류가 또 많이 있으니까 따로 설명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홍콩, 여기 지금 홍콩 4번. 이 홍콩이 요 정도쯤 있죠. 자슈, 뭐 라면 같은 데 많이 들어가죠. 일본 라면에 자슈라고 해서 집어넣는 게 바로 요겁니다. 차샤오. 그 다음에 마카오 타르트, 뭐 계란 타르트가 일반적이죠. 뭐 요즘은 뭐 포도 집어넣는 것도 있고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홍콩에서도 아주 유명합니다. 요즘 뭐 중국에서도 많이 팔고 있고요. 맛은 물론 마카오께 좀 맛있긴 하더군요. 제일 유명한 집 가서 먹어보긴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5번 6번 따판지. 신장에서 역시 간판 요리입니다. 신강, 특히 위구르 회족들이 많이 먹는데, 위구르족 음식의 간판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나라 닭볶음탕이나 닭찜 같은 거, 뭐 이런 거 비슷해요. 그리고 요 밑에 면을 또 깔아주기도 합니다. 따판지로 썼나? 제가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군요. 사진이 너무 개판이네.
이거 2014년도니까 신강 카스 가서 먹은 겁니다. 아마 이때가 아마 라마단 기간이라서 저녁 10시 넘어서 해 떨어지고, 그때 신강은 저기 북경보다 한 2, 3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차가, 라마단은 해가 떨어지고 나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10시까지 식당에서 기다려서 먹었던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매콤하게 피망도 들어가고 뭐 이게 토마토 페이스트가 들어가서 매콤하니 제발 한국 사람 입에 잘 맞습니다. 이게 닭이고요. 폰카로 찍어서 제 폰카가 별로 안 좋은 거라 영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뭐 저기 조명도 안 좋아서. 그다음에 이렇게 면을 넣어서 추가해서 먹기도 합니다. 면을 미리 넣어주는 데도 있고 추가해서 먹는 데도 있고, 뭐 지역이나 주방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잠깐만요. 따판지 신장 가면 꼭 한번 드셔볼 만한 겁니다. 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신장 빤면 라그만이라고 하는 신장 비빔면이 있죠. 그것도 제법 맛있으니까 그 두 개, 죄송합니다. 까먹었어요. 어디다 있는지. 요리 맛지도가 어디 있나. 죄송합니다. 자, 따판지 신장에서 제일 유명한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양로추알, 이건 뭐 중국 요 동북부 양이나 염소 키우는, 뭐 양을 많이 키우죠. 양을 키우는 지역에서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양꼬치입니다. 뭐 중국 어딜 가나 쉽게 볼 수 있고요. 뭐 남쪽에서도 없는 건 아닌데 뭐 북쪽보다는 찾기가 조금 힘들긴 합니다. 근데 양꼬치 뭐 중국에서 워낙 흔한 거라 꼭 한번 드셔보세요. 양고기의 새로운 맛 한번 느껴보시고. 8번 라면인데 여기 아마 위치가 감숙성 란주입니다. 란주 라면 아주 유명하죠. 이것도 체인점들이 많아서 중국 어디 가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란주 가면 이제 무를 육수, 소고기 육수에다가 무가 들어가서 상당히 국물이 시원하고 한국 사람 입에 참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라면, 우육면이라고 많이 팔죠. 우육면, 우육라면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9번 칭커면인데, 이제 칭커는 청해성이라고 좀 뽑아놨는데, 이게 좀 지역별로 간판으로 하나씩 올려놓은 건데, 청해는 조금 내세울 게 없어서, 이 칭커는 이제 그 보리 비슷한 겁니다. 보리로 만든 국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치츠바라고 했는데, 이게 좀 티베트 요리가 아니고, 요 스파는 요쪽 남방 쪽 요 정도쯤, 광서나 운남 쪽, 특히 운남 쪽에서 많이 먹는 요리인데, 요 신라망에서 실수한 것 같아요. 아마 요 참파, 우리나라 미숫가루 비슷한 건데 그거를 이렇게 뭉쳐서 먹는데 야크 버터랑 같이 섞어서 아마 요거를 좀 헷갈리신 것 같아요. 참파가 해야 되는데 짬빠, 중국어로는 짬빠군요. 츠빠, 이건 좀 다릅니다. 이건 우리나라 떡하고 비슷해요. 운남 가서 이걸로 떡볶이 해먹은 기억이 납니다. 운남 샹그리라 가서 이거 사다가 가져갔던 고추장하고 고기 사서, 돼지고기 사서 같이 볶아서 먹었던 일본 총각이 아주 좋아하더군요. 이건 좀 틀린 것 같아요. 짬바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상한 걸 넣어놨어요. 이거는 신라망의 오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11번은 티벳인데 두 개를 넣어놓은 것 같아요. 이거 마운유는 야크고기입니다. 야크고기인데 뭐 이건 말린 것도 있고 요리에다 넣기도 하고 뭐 칼국수 국물에 넣기도 하고 종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역시 뭐 이것도 요 정도 좀 고원 지역에 가면 청해, 뭐 사천, 서부, 티벳, 감숙, 북부 이런 데 가면 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야크고기 한번 드셔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운남 과교미선이라고, 이것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운남에서 아주 유명한 그 쌀국수입니다. 쌀국수 미션. 이건 이제 저기 곤명에서 제일 유명한 그 쌀국수집 체인점 중에 하나인데 이름이 뭐였나 잊어버렸네. 자, 뭐 세트로 있죠. 뭐 거인, 뭐 과거 시험 본 사람, 진사 합격한 사람, 뭐 지방 과거죠. 이거는 뭐 자,
과교 미션은 이제 그 시험 공부하는 서방님을 위해서 그 부인이 쌀국수를 다리 건너서 공부하는 독서실 서방까지 쌀국수를 날아줬는데 국수가 식어서 좀 퍼지기도 해서 그 부인이 고민을 하다가 닭기름을 좀 얹어서 그 닭기름의 뜨거움 때문에 이제 불지도 않고 식지도 않고 해서 뜨뜻하게 먹었다는 썰이 있습니다. 원래 곤명이 유명한 게 아니라 몽자, 멍쯔라고 거기가 원래 원산인데 과기면서는 이것도 전국구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 어디 가시나. 하지만 운남에서 멀어질수록 원래 맛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더군요. 지역마다 맛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안에 들어가는 고명들 뭐 닭고기 뭐 이거는 내장 같은데요. 닭고기 뭐 매운 닭 이건 뭔지 모르겠네. 짜장 이거는 뭐 뭐 고기 모듬 같은 걸로 해서 만든 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갈비도 이렇게 그릇 추가해서 더 드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 쌀국수만 따로 추가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면하고 이제 면의 두께를 이제 나누는 거고 종류가 있어요. 쌀국수도 종류가 몇 개. 이렇게 제가 2009년도 시킨 겁니다. 10원짜리. 여기 이제 집어넣는 고명이고 요거는 이제 쌀국수. 그 다음에 이거 국물. 여기 세 가지가 세트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요 고명부터 넣으셔야 돼요. 왜냐면 날고기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뜨거운 국물에 먼저 넣으셔야 이게 있고 쌀국수부터 넣으시면 국물이 식어갖고 이거 넣으시면 이게 안 익는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테크닉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 보이시죠? 기름은 좀 제거하시는 게 우리나라 사람 입에 맞습니다. 저기 기름을 좀 덜어내시면 우리나라에서 먹는 거랑 비슷하니까 우리나라 먹는 삼계탕 인삼 안 들어간 삼계탕하고 맛이 비슷하니까 요거 잊지 마시고 국물은 빼시고 쌀국수보다는 고명을 먼저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고명에서도 이제 뭐 샹차이 같은 거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무조건 집어넣지 마시고 경우에 따라서 추가하거나 더하거나 하시면 됩니다. 종류가 저기 세트가 아주 많이 있으니까 왜 침이 넘어가죠. 이건 튀긴 거고 이건 삶은 거고 이거 아마 돼지 껍데기였던 것 같은데 돼지 껍데기 튀긴 건지 닭 튀긴 건지 제가 기억이 좀 잘 안 납니다. 자, 아시겠죠? 고명부터 넣으셔야 됩니다. 쌀부터 넣으시면 안 돼요. 국수부터 넣으시면. 그리고 요 이빨 나가는 거는 중국 풍습에 장사가 잘 된다는 뜻이라 이거 나왔다고 뭐 손님한테 뭐 이런 걸 내나 위험하다 이렇게 욕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냥 그 나라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이 퀄리티도 제품 퀄리티도 그렇고 뭐 본차이나처럼 뭐 소뼈 같은 걸 넣어서 경도가 튼튼한 것도 아니라서 쉽게 부셔지니까 이거를 이제 좋게 표현해서 장사가 잘 돼서 이럽니다라고 이제 표현하죠. 요즘은 이제 이런 거 문화적 차이라고 이해해 주셔야지 욕부터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뭐 물론 위험한 건 위험하지만 문화적 상대성을 좀 존중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자, 운남 가서 꼭 드실 거는 역시 과기민선 되겠습니다. 13번은 청양면 아마 규주 같아요. 이건 아마 그 돼지 내장 들어간 면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저도 안 먹어본 거라. 규주에서 제가 맛있게 먹은 건 볶음밥이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규주도 이 매운 음식들을 많이 넣어서 제발 한국 사람이 잘 맞는 편입니다만 이 규주가 그러니까 운남 규주 고원에 속해서 교통편이 좀 안 좋았고 습기가 높고 날씨가 더워서 아주 짭니다. 지역으로 가면. 그래서 노동은 길고 습하고 덥고 그래서 소금을 무지막지 많이 넣으니까 적당히 빼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 규주 가서 음식 드실 때는. 그 다음에 14번은 라스는 이게 소라? 민물소라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죄송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기 한국어가 생각이 안 나네. 고동? 고동은 바다인데? 로스. 로스가 스가 그게 스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방장이 중국어가 짧아서. 스가 그 스가 아니야.
아, 중국어 역시. 죄송합니다. 안 찾아봐도 되는데 괜히 찾아봐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로스인데. 이 망신. 요건가? 죄송합니다. 중국어가 지금. 허허이. 망신. 이런 걸로 시간을 다 뺏게. 로스. 로스. 일단, 힘들게 찾았습니다. 우렁, 죄송합니다. 우렁, 소라, 고등, 달팽인데, 로스는 이제 우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물에서 나오는 거라. 귀주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여기 지금 광서군요. 죄송합니다. 광서네요. 죄송합니다. 14번 광서네요. 광서 로스푼, 우렁이 들어간 우렁이면. 그 다음 16번은, 15번은 해남도인데, 해남도가 워낙, 예, 음식 문화가 좀 약하다 보니까, 그냥 과일 같은 거, 열대 과일로 해서 올려놨네요. 여기 바다 해산물도 아주 풍부하니까, 해남도 가실 분은 요 해산물을 중심해서 많이 드시면 됩니다. 뭐 중국 각지 조리법들이 다 있으니까 해남도 관광지라. 대신 뭐 우리나라 제주도 18배 면적이라 제법 큽니다. 자, 16번은 불도장은 이제 광동입니다. 광동. 불도장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도장은 중국에서 좀 식재료가 고급인 요리라 제법 비싼데 저렴한 그 보급형 불도장도 좀 있습니다. 제가 대만 가서 먹어봤는데, 자, 이게 불도장인데 이제 요 안에 집어넣는 재료에 따라서 가격대가 천당에서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말린 해삼, 여기 보시죠. 이거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시고, 말린 해삼, 말린 전복, 상어지름이 등등등등등 비싼 거는 이제 몇백 원씩 하고, 가격대가 워낙 차이가 많아서 이거는 몇백 위안까지 우리나라에서 막 단품 요거 하나에 몇십만원, 몇십만원까지 아니고 거의 한 10만원 전후도 하고, 저렴한 거는 뭐 몇천원 정도도 가능합니다. 이제 저렴한 것들은 이제 비싼 재료는 안 넣죠. 저렴한 것들은 저렴한 재료만 넣습니다. 비싼 재료는 넣지도 않고. 자, 기회있으면 드셔보세요. 뭐 광동 요리라 조금 맹맹하고 담담하고 밋밋하긴 하지만 이건 뭐 보양식 개념이라 재미로 한번 드셔보세요.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그리고 이제 소홍주를 넣어서 요 향기가 사방으로 넘친다라는 얘기는 소홍주를 넣어서 그래요. 집에 사놓은 게 있는데 지금 아직도 못 갔네요. 겨울에 가서 사온 게 있는데. 자, 17번은 대만인데 이거는 중국의 정치적인 배려 때문에 넣어놓은 건데, 이 꺼지전, 우리나라 하면 굴전이 됩니다. 굴 집어놓은 건데 제법 맛있어요. 여기 복건성하고 이 대만 쪽에 아주 흔한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복건성하고 원래 그 대만 원주민들이 복건성에서 이민한 사람이 아주 많아서 복건성 요리랑 거의 비슷해요. 이건 이제 정치적 배려로 대만으로 넣어놨는데 복건성으로 보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18번 수주 활월한데 이건 저도 안 먹어본 건데, 수주는 물로 삶은, 우리나라 같으면 국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주 로피알 같은 게 이제 사천 요리에 있는데 이거는 이쪽은 사천 요리랑 거리가 좀 있어서 맵진 않은 것 같아요. 다음에 19번은 서호, 항주에서 나오는 절강 요리죠. 지도가 조금 위로 올라가긴 했는데 서호 탕추, 우리나라에서 탕수육이라고 하는 시큼 새콤 달콤한 그런 소스죠. 서호에서 나오는 고기로 만든 탕추 소스를 뿌린 요리죠. 이것도 제법 맛있습니다. 하여간 탕추라는 건 기억하시면 이제 주재료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데 탕추 요리가 아주 흔해요. 북쪽은, 남쪽은 좀 별로 없긴 한데. 자, 20번 이건 상해 요리로 넣어놓은 것 같아요. 상해나 강소 요리라고 지금 넣어놓은 것 같은데,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계열이죠. 뭐 마리당 사이즈에 따라서 뭐 몇십 위안에서 몇백 위안까지 하니까 뭐 큰 사이즈는 잘 안 나오기만 하지만 참개. 우리나라로는 참개입니다. 뭐 중국에서 워낙 많이 팔리는 품종이라. 그 다음에 여기 루어핑. 이건 저도 안 먹어본 건데 대표리로 올려놓은 것. 총빙같이 파나 저기 부추 넣어서 만든 밀가루 케이크 떡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고 구운 거라 뭐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2번이 어디 갔어? 22번이 안 보인다. 있다. 뽀공이 어떤 그냥 포공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아마 개봉 하남 요리 같아요. 아닌데 하남이 아닌데 요 정도 위치면 강서 정도 되겠네요. 강서면 요쪽인데 아니 정도 되겠네. 아니 와탕이 잠깐 제가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강서 아니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게 강서 같은데 죄송합니다. 와관탕은 이제 뚝배기 같은 데다가 찐 겁니다. 찜요리인데 제법 맛탕이 괜찮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찜요리가 좀 별로 없는데 중국은 찜요리가 상당히 다양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홍시, 모시, 홍소육. 이 홍소육도 중국 전국구 요리죠. 뭐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거를 이제 간장조림한 건데 조림에 가깝네요. 한 두세 시간? 뭐 긴 거는 뭐 두세 시간 동안 조려서 먹는 거라 한국 사람이 잘 맞습니다. 또 간장 베이스라. 홍소라고 쓰이는 것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저기 까지가 들어가면 홍소 치에즈, 뭐 물고기를 넣으면 홍소위, 닭을 넣으면 홍소지. 홍소지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뭐 하여간 이 주재료에 따라서 아주 다양합니다. 이 홍소 소스 간장 조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모씨는 아마 뭐 택동 얘기 같아요. 모씨네 집안 레시피로 만든 홍소육. 홍소라는 기억도 하시고 25번은 열간면이라고 무안 저기 호북성 무안에서 아주 유명한 볶음면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6번은 마라쌍거. 이것도 호남 요리인데 쌍거. 지금 이 분위기로 봐서는 아마 중경 요리라고 올려놓은 것 같아요. 마는 이제 혀를 마비시킨다는 뜻이고 이 매울 날짜 마라. 우리나라 매운맛은 좀 달고 매운맛이고 이 중경 사천 요쪽은 마라입니다. 얼얼하게 매운맛. 좀 맛이 달라요. 우리나라 매운맛하고 매운맛도 종류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허거는 이제 중경 요리인데 요즘은 사천 요리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원앙탕이라고 해서 음양조화를 해서 홍탕, 청탕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건 아니고 이렇게 나온 게 몇 년 안 돼요. 1960년대에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앙탕이라고 하는 거는. 허거는 아주 오래된 요리지만 이 홍탕, 청탕으로 나누는 거는 뭐 백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몇 년 안 됩니다. 몇십 년 안 돼요. 나온지. 이렇게 나눠서 나온 거는. 그 다음에 랑피는 산서 요리입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밀가루 반죽, 쌀 반죽 같은 걸 양념한 건데 약간 투명하게. 랑피가 이거 아마 쌀 반죽 같기도 하고. 원래 왜냐면 요 지역이 밀농 사건이라 랑펀 해갖고 이제 쌀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피로 한 것 같은 이건 아마 밀가루로 만든 것 같아요. 저도 먹어보긴 했는데 뭐 식초, 간장 이런 거 넣어서 좀 차게 먹는 면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9번이 소고기, 양고기 아마 내몽고 쪽이라 내몽국도 좀 간판 요리라고 할 만한 게 조금 애매해서 이렇게 특산물이라고 양고기, 소고기 넣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샤모 중국에서 이제 햄버거 원조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국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빵인데 부풀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빵에다가 이제 뭐 돼지고기 양념한 돼지고기나 야채 조금 넣어 야채는 별로 안 들어가지만 고기 같은 걸 다져갖고 넣어서 먹는 겁니다. 먹을만 합니다. 뭐 저기 학교 앞 같은 데서 간식으로 많이 팔아요. 역시 길 가다 보면 아주 흔하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산서
짜모로 읽어야 되나? 짜모로 읽어야 되나? 자, 중요한 거 패스하겠습니다. 발음은. 자, 그 다음에 여기 개봉 빠우즈라고 써있는데 관탕포라고 해서 이제 그 젤라틴 성분 같은 걸 넣어서 만두 소에다가 이걸 찌면 그 젤라틴 성분이 녹아서 액체화됩니다. 그래서 한번 깨물면 이제 그 뜨거운 젤라틴 별거 아니에요. 뭐 오리발이라든가 뭐 돼지고기 같은 데도 있고 뭐 소에도 많이 있죠. 뭐 이런 걸로 해서 양념을 만듭니다. 그래서 녹으면 뭐 대만의 틴타이폰 같은 데도 팔고 여기 그 상해 관탕포라고 하는 것도 같은 종류예요. 젤라틴 넣어가지고 그게 녹으면서 액체화됩니다. 뭐 궁금하신 거는 뭐 김치찌개 같은 거 냉장고에 넣어보면 이렇게 딱딱하게 굳는 게 있거든요. 기름같이. 뭐 그런 걸 젤라틴이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2번은 도상면인데 산서성 간판 요리죠. 도상면인데 밀가루 반죽한 거를 이제 뭐 양철 같은 걸로 잘라서 한번 보여드릴까? 있나 모르겠네. 아, 요렇게 우리 카페 명인분 제일 고수분이 찍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는데 식감이 아주 쫄깃하니 아주 탕수육이 딱 좋습니다. 이제 국물이나 이 고명 양념에 따라서 이제 맛이 조금 좀 편차가 큰 요리 중에 하나라. 일단 면 자체는 되게 쫄깃하니 탕수육이 잘 맞습니다. 근데 국물하고 양념에 따라서 맛이 조금 집마다 차이가 많아서 맛있는 면 요리 중에 하나인가 분명합니다. 아, 또 이사대로 넘어왔다. 자, 원래 이 밀농사가 그 중앙아시아에서 발원해서, 그러니까 밀이 아니죠. 면 요리가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발원해서 까지 도착을 했는데 산소성에 있는 그 물들이 알칼리성을 좀 띠고 있어요. 그래서 산소성에서 이 면들이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성을 좀 늘어나게 쫄쫄쫄쫄 늘어나게 점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진화된 면이 이제 중국 각지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한번 소다를 많이 넣기도 하는데 소다를 넣으면 쫄깃쫄깃해지죠. 대신 이제 소화는 조금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중앙아시아에서 발효한 면이 이제 그 유럽으로 가서 이제 스파게티 같은 게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이제 국수까지, 일본의 우동까지 해서 진화를 하게 됩니다. 도상면도 이 중국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요리 중에 하나라. 중국에서는 면을 요리의 주식 개념으로 해서 우리나라 간식 개념으로 많이 쳐주는데, 그래도 중국에서 가장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물론 남쪽으로 가면 좀 찾아서 먹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회족들이 하는 그 면요리집에서는 거의 다 취급을 합니다. 근데 도상면이라고 따로 하지는 않고 따로 하는 데가 있어요. 좀 만드는 게 좀 기술 필요해서. 그다음에 33번은 이제 하북 같은데 양고기, 당나귀 고기. 당나귀 고기를 제가 한번 내가 먹어봤는데 북경에서 있나 없나 모르겠네. 하늘엔 용고기, 땅엔 당나귀 고기라고 중국에서도 아주 비싼, 여기 있죠, 동키. 만두 소에 들어가는 동키입니다. 이거 조금 비싸죠. 고기가 좀 비싸요, 당나귀 고기가. 이거 보이시죠? 당나귀 고기 들어간 물만두. 이거 좀 가격은 조금 옛날 거라, 2014년 거라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나귀 고기 얘기를 내가 많이 한 것 같은데 없나? 옛날에 만든 거라 조금 무성의하네요. 2008년도에 만든 거라. 이거는 뭐 패스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요거 4665번을 확인해 주세요. 중국에서 좀 많이 먹는 저기 스낵 간식 같은 걸 지금 설명한 거라 기회 되면 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라. 자, 어디 갔어? 중국 맛집 이렇게.
자, 하늘엔 용고기, 땅엔 당나귀 고기. 제법 비쌉니다. 옛날 북경에서 내가 어떤 면 요리집에서 한번 만드는데, 당나귀, 나귀? 잠깐. 노새. 잠깐만. 노새는 아닌데. 당나귀. 죄송합니다. 자, 북경 간 지가 좀 오래돼서.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당나귀 고기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어딘가에 들어있는데, 어디다 찾았는지는 모르겠네요. 이건 뭔데, 나귀라고 써놨지. 별로고. 자! 그리고 34번. 꽃바로.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찹쌀탕수육으로 해서 번역을 하는데, 동북요리에 속합니다. 동북요리는 크게 이제 산동요리 계열에 속하고, 세분화하면 이제 동북요리라고, 중국에서 좀 마이너하긴 해요. 메인 스트림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중국 4대 요리 중에서는 이제 산동 요리 대신 북경 요리가 들어가는데 동북 요리도 이제 거기에 넣기도 합니다. 8대 요리를 해도 역시 안 들어가요. 8대 요리에도 안 들어가니까. 꽃바로는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탕수육하고 비슷한 맛을 내는 게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탕초. 우리나라에서 왠지 탕수로 발음이 되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탕추리지는 등심입니다. 기름기 없는 순살코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특히 여자 여행객들이 이거 시켜주면 아주 좋아합니다. 지방이 없어갖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마 산동에서 올라오신, 그러니까 산동에서 오신 화교분들이 청나라 요리, 그때는 청요리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중국 요리를. 그때 초창기 때는 이제 비싼 집은 아주 비쌌고, 이제 보통 이제 일반 노동자나 농민 뭐 이런 데 상대하시는 분들은 식재료를 좀 저렴한 걸 써야 되기 때문에 탕수육으로 해가지고 그냥 일반 고기를 쓴 걸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도 탕수육이라고 써있는 건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없는 건 아닌데 거의 다 탕추리지 등심을 쓰는 걸 많이 씁니다. 이거는 이제 심양에서 먹어본 건데 제가 먹어본 탕수육 중에선 거의 뭐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념에서 볶아야 되는데 원래 뽕먹이냐 부먹이냐 아니 찍먹이냐 부먹이냐라고 말들이 많은데 정통은 뽕먹입니다. 볶아서 먹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이 볶아서 이 튀김이 눅눅해지지 않게 바삭하게 유지하는 게 기술인데 실력이 없다 보니까 이제 찍먹 또는 배달 때문에 부먹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건 정통은 뽕먹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 재미없는 얘기니까 패스. 이건 이제 중국에서 아주 드문 케이스인데 꽃바로 동북식 탕수육이라고도 하고 찹쌀 탕수육이라고 하는 꽃바로. 이거는 이제 고기를 뭐 망치 같은 거로 두드려 넓게 펴가지고 조리법이 조금 다른데 소스가 비슷해요. 식초랑 설탕 같은 걸 넣어서 했기 때문에 보들보들하니 꼬바로가 맛있긴 해요. 그리고 이제 전분 같은 걸 넣어서 조금 더 쫄깃한 느낌이 있고 껍질이. 그 다음에 여기 꾸라우로 이건 이제 상해 쪽에서 많이 먹는 건데 파인애플 넣은 거라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고로육이라는 것도 보시면 중간쯤 됩니다. 맛들은 다 비슷해요. 세 가지 다 탕수육하고 탕수육 따는데 다는 이제 넓게 넓적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뭉치로 썰었거나 뭐 이런 개념이니까 요 세 가지 고르육, 탕수육, 꼬바로 요 세 가지 맛이 소스가 비슷해요. 조리법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니지, 파이구, 갈비 집어넣은 것, 닭날개 로페는 이제 저기 넓적썰기 이런 식으로 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동북요리라 꼬바로야 이제 우리나라에서 워낙 요 몇 년 사이에 유명해져서
그다음에 35번 조선냉면인데 연길냉면이라고 많이 하죠. 괜찮습니다. 저도 워낙 냉면 팔아 연길 가서 좀 먹어봤는데 깔끔하니 육수가 깔끔하고 시원해요. 이것도 추천합니다. 근데 이 역시 이쪽 연길에서 멀어질수록 맛이 이상해지더군요. 현지화돼야 된다고 현지화된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뭐 이상하게 좀 지방으로 갈수록 멀어질수록 맛들이 조금 이상하게 변합니다. 아마 현지인들 입맛을 맞춘다고 변하는 것 같아요. 다들 하여간 맛이 좀 괴상망측해지니까 연길 쪽 가시면 동북 삼성 가시면 연길냉면 파는데 많이 보이니까 가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비싸지도 않고 저렴하니까. 뭐 이건 뭐 연계 뚜는 이제 오래 찌다 삶다 이런 뜻이니라 마고는 이제 벗는 거라 별 의미 없는 그냥 이것도 흔한 요리인데 동북 삼성도 역시 요리가 좀 약하다 보니까 그냥 집어넣은 것 같아요. 자, 이 정도가 이제 중국 간판 요리들입니다. 요리라고 할 수 없고 그냥 식재료라고 하는 것도 한 두어 개 있지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요 정도만 아마 뭐 이런 지역 요리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데서 찾아보기 힘든 경우도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없는 건 아닌데 좀 마이너 이런 것들 뭐 거의 현지 아니면 거의 먹어보기 힘든 거고 뭐 이 정도만 드셔도 뭐 일주일 2주일 여행하시던 금방 훅 갑니다. 요것만 찾아서 드셔도. 자, 이게 중국 대표적인 신화사에서 뽑은 간판 요리들이었습니다. 뭐 이 중에서 뭐 한 절반만 드셔도 뭐 일주일 열흘은 쉽게 휙 가니까 그 입에 맞는다고 장담은 못해도 그래도 그 나라 문화를 특히 가장 쉽게 이해하는 거는 그 나라 식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사족을 하나 더 드리자면 여기 산서성 서안 밑에 있는 진령하고 산동성에 있는 양자강 그 다음에 상해 쪽에 황하 중간쯤 회하라고 있는데 그 경계선 남쪽은 쌀농사권이고 북쪽은 밀농사권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면하고 빵 만두라고 하는 걸 많이 먹고 주로 먹고 남쪽은 쌀을 많이 먹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남쪽으로 가시면 우리나라 사람 입에 맞는 요리가 의외로 많다는 뜻입니다. 잘 맞는 게 있어요. 이제 먹을 게 없다고 입에 안 맞는다고 하시지만 없는 게 아니라 못 찾는 것 뿐입니다. 시장만 가셔도 입에 맞는 거 많이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패는 당연한 겁니다. 저도 이렇게 옛날 처음 여행했을 때는 아는 요리 맛있는 요리 하나 시키고 그 다음에는 모르는 요리 새로운 요리 시켜서 가짓수를 계속 늘렸어요. 뭐 맛없으면 할 수 없는 거고 맛있으면 제 메뉴에 추가가 되는 거고 같은 메뉴라고 해도 주방장이나 지역에 따라서 또 맛이 또 천차만별이라 대충 북쪽은 좀 입에 안 맞긴 합니다. 확실히 북쪽은 면 정도 빼놓고는 입에 맞는 걸 정말 찾기가 좀 쉽진 않은데 남쪽으로 여행하시는 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요 사천요리, 호남요리, 뭐 귀주요리라고 따로 파는 건 없지만 호남이나 이쪽 사천요리 가시면 매콤 새콤한 것도 많고 기회가 되시면 메뉴 읽기도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가볍게 하나만 메뉴 중국 요리 사천요리집 자 이거 별로네. 이걸 설명해 드리려는 게 아니라 자 이게 중국 어디서 찍은 건지 모르겠네 이게. 어느 분이 그 카페 회원님이 올려주신 것 같은데 제가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아니라 메뉴판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이게 볶음 요리 보통 볶음 요리 주식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식하고 좀 달라요. 그냥 면이나 만두나 밥 같은 걸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량채, 요런 량채 차가운 요리, 에피타이저급으로 먹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맞는 게 많아요. 중국에서도. 그러니까 량채 같은 걸 보시면, 한국 사람 입에 잘 맞는, 뭐, 새콤, 시콤, 매콤, 달콤한 것들도 많으니까, 요 량채, 차가운 음식, 요런 것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한국 사람 입에 맞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뚠채는 좀 삶은 요리, 탕 요리 이런 것들이고, 까이파는 덮밥, 뭐 이제 음료수 이런 거라. 메뉴 읽기는 좀 뭐랄까 종류가 많아서 다음 기회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중국에서 대표 요리 36개였나요 아까? 잠깐 몇 개였나? 아하 죄송합니다. 마치도 사천 요리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오래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천 요리 신화방에서 만든 사천 요리 설명한 건데 제가 좀 사족을 좀 붙여놨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해 드리려면 동영상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중국 신화방에서 만든 맛지도, 중국 미식지도에서 중국 간판 요리라고 할 수 있는 36개 요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새로운 여행도 마찬가지지만 입맛도 역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만 새로운 맛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맛, 새로운 요리를 너무 무섭다고 틀리는 건 당연합니다. 뭐 틀릴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맛이 없을까봐 걱정하시면 됩니다. 일단 시키고 나서 맛있는 요리도 많이 있으니까 물론 입에 안 맞는 요리도 많은 건 저도 알고 있지만 맛있는 요리도 상대적으로 많다는 거 잊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새로운 입맛에. 저는 중국 요리 길라잡이 배나온 김한민족이었습니다.